B형 복용자인데 맥주 효모 복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요새 맥주 효모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실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두 개로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초음파상 거친 에코도 강경변에 준해서 항바이러스 처방 시 건강보험 급여가 되나요? 물어보셨어요. 이제 거친 에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파인딩, 그거에 대한 발견 현상이고요. 이거에 대한 나의 진단, 어세스먼트를 강경변증이라고 적어야만 급여 인정이 됩니다. 이제 거친 에코라는 거는 만성 간질환에서도 보일 수 있는 거고 강경화에서도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친 에코가 무조건 강경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 만성 간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진단명에 확실히 강경변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님께서는 약국에 우루사 100ml랑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200ml랑 약성분이 다른 거냐 물어보셨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이제 국가에서 허가 기준을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00ml는 급여도 가능하고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도 살 수 있고요. 우루사 200ml나 우루사 300ml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되고 특히 우루사 300ml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진단명, 예를 들면 PBC, 원발성 담즙성 경근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가 있는 사람한테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김김님께서 비타민 A를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간에 괜찮은 거죠. 그럼요. 비타민 A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 드시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 분께서 B형 복용자인데 맥주 효모 복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요새 맥주 효모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직 맥주 효모가 지금 데이터가 많이는 없는데 임상에서 제 경험상 이제 드시고 나서 독성 간염 오는 상당수 분들이 맥주 효모도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맥주 효모만 먹고 간 수치가 올랐다기보다는 맥주 효모에 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간 수치가 오르는 거 봐서는 얘도 좀 범인으로 의심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는 안 쌓여서 구체적 데이터가 생기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다음은 아마 강황에서 G 실험에서는 AST, ALT가 낮아졌는데 부작용이 생긴 거는 적정량을 넘겨서 그런 거냐. 그 이제 G랑 사람이랑 이 대사가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적정량 이하에서도 특히 어떤 특정 분해 효소가 없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약물 부작용, 독성 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G 실험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G랑 사람은 다릅니다. G 실험에서 한 100개 안전하잖아요. 사람한테 안전하기까지 인정받는 거는 100개 중에 한두 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강보조식품들 과대 광고할 때 막 동물 실험에 효과 있었다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 CT 촬영 후에 간에 물혹은 아닌데 여러 개가 뭉쳐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간농량이 아닌지 물어보셨고요. 간농량은요 여러분 무조건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고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증상으로 CT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열이 펄펄 나고 몸살 기운이 있고 아프고 이런 게 있으면 간농량이고요. 만약 그런 증상이 없으면 간농량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뭐 혈액 검사에서 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인도 있을 거고요. 근데 다음 깽이님이신데요. 이분 제가 너무 늦게 봤어요. 어떻게 따님 괜찮으세요? 아마 대학생 따님이신데 황달오고 간 수치가 400에 2000까지 됐는데 지금 거의 한 2주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 높은 확률로는 좋아져서 퇴원하셨을 것 같긴 한데 큰 문제 없이 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네요. 이게 은근 젊은 이런 분들이 급성 간염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젊은 사람의 급성 간염은 확실히 나이 든 사람의 급성 간염과 원인이 좀 다를 때가 많고 아직 원인이 좀 정확히 안 밝혀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민님께서 올려주셨고 34살 남자 환자분이고 아마 술을 많이 드셔서 알코올 강경변증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한숨을 교수님들이 쉬고 가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마 제 생각에 인부천 쪽에 사시는 분 같거든요. 뭐 어느 병원 오셔도 되는데 이 교수님들이 한숨 쉬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민 씨 술 확실히 끊으신 거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코올 강경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젊을 때부터 술을 못 끊고 알코올 강경화가 오면은 너무 속상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은 앞길이 창창한데 술만 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술을 먹고 나서 내 눈앞에서 하루하루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마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도 거의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하신 거 아닐까 싶고요. 우리 선민 씨가 술을 이제 잘 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은 아마 어떤 환자들보다도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형태예요. 왜냐면 젊은 알코올 강경 환자분은. 근데 이제 술을 못 끊게 되면은 이제 의사도 환자한테 점점 실망하게 되고 점점
환자와 이 의사 사이가 조금 멀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주 철저히 하시고 혹시라도 뭐 조언 드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병원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다른 교수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저는 꽤 무서울 때도 많습니다. 네, 다음 분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식도 결찰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 병원에서 시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원 오시고 저희 병원 오셔도 되는데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 기조는 간이 안 좋으신 분은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가 제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유튜브 보고 의견을 많이 물어보러 오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기록 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환자분 상태를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주기적인 팔로업은 동네로 가시도록 좀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의사들이 설명을 잘 안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실력이 없는 의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묵묵히 뭔가 좀 해야 될 거 계속 챙겨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은 과묵한 경우가 많고요. 말이 너무 많은 선생님들 중에는 약간 또 믿음이 가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들의 설명해 주는 거와 실력을 이렇게 동급으로 하지는 마시고 환자 상태가 객관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면은 조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믿고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혹시 그 의견 제가 드려야 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네, 다음 환자분은 올해 1월부터 배물리디를 먹었는데 이제 급여 기준에서 배물리디를 먹고 됐는데 배물리디 먹으니까 당연히 수치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배물리디가 급여가 안 되냐라고 물어보셨고요. 처음 먹는 시점에서 급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치가 호전돼도 급여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일 최악의 케이스는 환자분들이 자의로 6개월이나 1년을 안 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배물리디를 잘 먹던 분이 6개월이나 1년을 안 먹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약을 달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국가에서 급여 기준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드시는 분이라면은 수치가 좋아져도 국가에서 계속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걱정 말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글루타치온을 먹고 비형 간염 환자분이 좋아졌는데 이거 괜찮냐라고 물어보셨고요. 이제 이 비형 간염 환자분들이 뭘 먹고 나서 간 수치가 좋아졌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형 간염은 항상 간 수치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40 미만에서는 뭐 20이든 30이든 40이든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그 증식 정도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꼭 정말 그 먹은 약 때문에 그런지는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글루타치온은 크게 간에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득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글루타치온은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치료가 비용 대 효과를 따져야 되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크게 많이 없으니까 굳이 그 막 몇십만 원 내고 글루타치온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워낙 비형 간염 관련해서는 좋은 약들 뭐 항바이러스제도 있고 저희 간 보호제들이 이미 효과가 밝혀진 객관적 기능이 입증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먼저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우리 글 남겨주신 분께 너무 반가웠는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도 이 만년필을 좋아하시는데 주변에서 아마 괴짜 취급을 받고 계신데요. 저도 가족분들이 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만년필 왜 이렇게 모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도 아마 똑같은 집에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제가 개포동 대치동에 살았어서 아마 그쪽에 계셨던 선생님이라면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동호회 없나요? 저 동호회 있으면 한번 나가서 좀 막 제 만년필도 보여드리고 남의 것도 써보고 이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꼭 뵙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질문분은 이거 보호자분께서 올려주신 것 같고 어느 환자분인지 알 것 같은데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편안하게 가셨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이게 간경화나 간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질환에 비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병동에서 제가 보내드리게 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의사인 저도 환자분들 보내드릴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먹먹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 보내드리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마음이 아픈 또 환자분들이 있는데 저도 우리 환자분 보내드릴 때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아버님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안 아프시고 행복하게 계시기를 기도드리고 보호자분들도 얼른 마음 이제 잘 추스리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2탄 랜선 진료실에서 뵙도록 할게요.